분석가님, 골드만삭스 정말 한마디로 정의하기 힘든 회사 같아요. 월스트리트의 제왕이라고 불리면서 동시에 공공의 적이라는 별명도 있으니까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극과 극의 평가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거죠?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부와 논란, 이 두 가지 키워드를 빼놓고는 골드만삭스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저희는 바로 그 논란의 중심, 거대한 뱀파이어 오징어의 심장부를 데이터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와,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12.25달러. 이게 바로 골드만삭스가 발표한 2025년 3분기 주당 순이익 EPS군요. 이건 뭐 월가의 예상을 그냥 가뿐히 뛰어넘은 게 아니라 거의 박살낸 수준인데요. 이 정도면 어닝 서프라이즈가 아니라 어닝 쇼크라고 불러야 할 것 같습니다. 모두가 골드만삭스의 화려한 부활을 이야기하겠네요. 네, 헤드라인만 보면 완벽한 성공 스토리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숫자의 이면을 봐야 합니다. 이 눈부신 실적이 과연 골드만삭스의 튼튼한 펀더멘털을 증명하는 걸까요? 아니면 또 다른 아슬아슬한 고위험 베팅의 결과일까요? 지금부터 그 진짜 이야기를 추적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분석의 전체적인 로드맵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오늘 이 5단계를 따라가며 골드만삭스라는 미스터리를 풀어볼 겁니다. 첫째, 이 놀라운 실적은 어디서 왔는가? 둘째, 숫자들이 말하는 진짜 건강 상태는 어떠한가? 셋째, 그들의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가? 넷째, 그래서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 투자자로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하는가? 이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 실적 쇼크웨이브부터 시작해보죠. 대체 이 엄청난 실적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분석 결과 이번 실적의 핵심 동력은 3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지정학적 불안으로 급등한 원자재 시장에서 매우 공격적인 트레이딩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렸습니다. 둘째, 핀테크 기업 인수를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의 변동성 자체를 수익 창출의 기회로 삼는 영리한 독자적 베팅에 성공했습니다.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한 계획이 숨어 있었죠? 그러니까 단순한 운이 아니라 철저히 계획된 결과다, 이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화려한 성적표를 좀 더 깊게 들여다볼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재무 상태는 정말 건강한 건지 한번 부검을 시작해보죠. 자, 재무 분석가를 직접 보시죠. 앞서 본 주당 순이익 12.25달러, 그리고 주목해야 할 수치는 바로 ROE, 자기자본 이익률입니다. 14.2%를 기록했습니다. 분석가님, ROE 14.2%,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시청자분들이 감을 잡기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좋은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간단히 말해 주주들이 투자한 돈 100원으로 14.2원의 이익을 냈다는 의미입니다. 월가에서 두 자릿수 ROE는 굉장히 뛰어난 수익성으로 평가받습니다. 매출과 총자산 역시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겉으로 보이는 성적표는 거의 만점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겉보기엔 완벽한 성적표군요. 하지만 저희는 한 걸음 더 들어가 봐야겠죠. 이 숫자들의 나열이 정말로 골드만삭스의 지속 가능한 안정성을 의미하는 건지, 이게 핵심 질문이겠네요. 바로 이 그래프가 진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2021년 팬데믹 이후 시장 유동성이 폭발하며 593억 달러라는 기록적인 매출을 올렸지만 그 이후로는 명백한 하락 추세였습니다. 이번 깜짝 실적은 이 하락세를 멈춘 반등이라는 점에서 분명 의미가 큽니다. 하지만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것이 지속 가능한 성장 궤도로의 복귀일까요? 아니면 일시적인 반짝임에 불과할까요? 결국 추세를 봐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일시적인 반등인지 아니면 완전한 턴어라운드인지.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골드만삭스라는 기업의 근본적인 체질을 한번 살펴보죠.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해자를 가졌지만 동시에 치명적인 아킬레스건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점이 골드만삭스의 핵심적인 딜레마입니다. 한쪽에는 세계 최대 투자은행으로서의 압도적인 영향력과 정부 삭스라 불릴 만큼 막강한 네트워크라는 강력한 해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쪽에는 2008년 금융위기, 1MDB 스캔들, 끊임없는 소송과 벌금으로 얼룩진 평판 리스크와 윤리적 논란이라는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공존하죠. 믿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하면서도 영원히 취약한 존재인 셈입니다. 타임라인을 보니까 정말 아찔하네요. 1929년 대공황 시절부터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최근까지. 이건 뭐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거의 주기적으로 터지는 구조적인 문제처럼 보입니다. 정확합니다. 위기와 논란은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골드만삭스의 역사 내내 반복되어 온 하나의 구조적인 패턴입니다.
이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런 유명한 비유가 나온 거군요. 뱀파이어 오징어라니 정말 강렬한 표현입니다. 네, 2009년 롤링스톤의 이 기사는 골드만삭스를 향한 대중의 시선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때로는 논란을 일으키는 그들의 무자비한 이윤 추구 방식을 상징하는 표현이죠. 강력한 힘과 치명적인 약점, 그리고 뱀파이어 오징어라는 별명까지. 자, 그럼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해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이 두 얼굴을 가진 거인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측해 볼 때 골드만삭스의 미래는 크게 세 갈래로 나뉩니다. 첫째, 시장을 완벽히 지배하며 새로운 전성기를 여는 최상의 시나리오. 둘째, 지금처럼 성공과 위기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계속하는 중립 시나리오. 그리고 마지막, 또 다른 위기를 맞아 쇠퇴의 길로 접어드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럼 각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려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가요? 소위 트리거가 궁금합니다. 핵심은 해자를 강화하느냐, 아킬레스건이 드러나느냐의 싸움입니다. 최상의 시나리오는 마커스와 같은 신사업이 성공하고 평판 리스크를 잘 관리해 해자를 강화할 때 현실이 됩니다. 반면 최악의 시나리오는 또 다른 금융위기나 대형 스캔들이 터져 아킬레스건이 다시 드러날 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립 시나리오는 이 둘 사이의 줄타기를 계속하는 지금의 모습이 유지되는 경우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분석가님은 이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 어떤 것의 실현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십니까? 과거 패턴 분석에 기반하면 중립 시나리오의 가능성을 60%로 가장 높게 평가합니다. 뛰어난 성과와 반복되는 위기가 공존해온 골드만삭스의 150년 역사가 바로 그 근거입니다. 반면 시장을 완벽히 지배하거나 혹은 완전히 쇠퇴할 극단적인 시나리오의 가능성은 각각 20%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60% 확률의 현상 유지라 결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계속 지켜봐야 한다는 의미겠네요. 자, 이제 모든 분석을 종합해서 마지막 결론을 내려볼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투자자에게 남는 최종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골드만삭스는 그들의 주장처럼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필수적인 기둥일까요? 아니면 비평가들의 말처럼 언제 다시 터질지 모르는 재앙을 품고 있는 시한폭탄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데이터에 기반해 끊임없이 고민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골드만삭스라는 거인을 이해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